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나르시시스트를 다루는 10가지 전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에 의해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지내왔다면 이제 상황을 바꿔나가는 싸움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엔 보람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필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기 쉬운데, 이런 모습이 더 차갑고 냉정하게 나타날 때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더 긍정적인 일에 쓰기 시작하면 큰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과정이 힘들더라도 결국엔 가치 있는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나르시시스트를 다루는 10가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개인적이고 중요한 행위입니다. 특히 자기애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행동이 예상치 못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눈을 보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들을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기애주의적인 사람들은 타인을 대상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들과 다르며 감정적으로 더 성숙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화 중에 그들의 이름을 자주 사용하면 그들이 당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여러분과 그들 사이에 동등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주제에 집중하라고 상기시켜주세요. 대화 중에 나르시시스트가 주제를 돌려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 들 때 그들의 계획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들은 여러분을 상처주고 여러분이 더 이상 맞서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바람은 여러분이 불쾌함을 느껴 다시는 그들과 대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런 식으로 상황을 피하는 것을 허용하지 마세요. 주제를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게 하려면 계속해서 원래의 대화 주제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면 그들을 제자리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려 들지 마세요. 만약 그들이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여러분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나르시시스트는 여러분이 화를 내게 만들어 자신들이 오히려 피해자처럼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그들의 강렬한 태도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세 번째, 자기 감정을 여러분에게 떠넘기려고 할 때 절대 그들의 감정에 책임을 지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을 예민하다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화를 낼 때 그냥 그들이 화를 내도록 두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여러분에게 돌리려고 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들의 감정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면 그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여러분을 조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이 화를 내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루어야 합니다. 네 번째, 그들이 공격을 멈출 때까지 그들과 대화하지 마세요. 나르시시스트에게 학대받을 때 그들은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비하하는 말, 소리치기 또는 여러분을 하찮게 여기는 행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방식으로 대할 때 단순히 받아들이거나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주목을 받는 것을 좋아하며 부정적인 관심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화에 화를 낸다면 그 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자신들의 타격 대상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공격적일 때 계속해서 그들과 대화를 이어가려 한다면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할 때는 대화를 중단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을 속이며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그들을 동정하며 변명을 만들어내기 쉽죠. 하지만 의심스러울 때는 그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분명한 사실 위에 기반해서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옹호하거나 상황이 저절로 나아지길 기대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 나르시시스트의 속임수를 지적하세요. 나르시시스트는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잘못되었다고 느끼게 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자신을 지키며 그들의 거짓말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중요한 정보는 모두 적어두고 가까운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나르시시스트와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통은 항상 투명하게 유지하고요. 진실을 드러내려는 여러분의 노력을 나르시시스트가 알게 된다면 그들은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꾸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그들은 자신들만의 문제를 더 깊게 만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나르시시스트는 여러분을 피하게 될 거고, 여러분에 대한 소문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에는 진정한 친구들을 만나고 자신에게 건강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7번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르시시스트를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두려움을 이용해 공감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걱정할 때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관여하기를 꺼립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거짓말을 잘하지만 결국 자신의 거짓말에 스스로 갇히게 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모순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죠. 가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거나 우리를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황을 왜곡해 공감 많은 사람을 나쁘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힘을 찾고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넘어서면서 여러분의 삶과 건강이 더 나아질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수록, 그리고 삶에서 좋은 위치를 찾으려고 할수록 여러분에 대한 거짓말은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나르시시스트도 여러분을 피하게 됩니다. 8번째, 그들을 여러분의 우주의 중심으로 만들지 마세요. 나르시시스트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들에게 세상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원에 가면 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라는 경고문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도 비슷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그들의 자아에 먹이를 주는 것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집중하며 칭찬을 받을 때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학대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라는 말처럼 나르시시스트에게 자신감을 먹이로 주지 않으면 그들이 당신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9번째, 압박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마세요.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여러분을 서두르게 하고 원치 않는 일을 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러분을 조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그들의 말이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원치 않는 일을 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차분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실행하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그들이 이해하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입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의견은 소중하니까요. 10번째,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자신이 원하는 곳 어디든 갈 권리가 있고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여러분의 성과를 자신의 것처럼 주장하거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개인적인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개인적인 공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자주 경계선을 넘는데 대부분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경계를 분명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자기애적인 사람 앞에서는 그 말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그들이 그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세요. 때때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경계를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